시트를 3개 만들고 각각 A열의 열렬비 1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하단에 시트 2를 더블 클릭하시고 제1작업, 그 다음에 옆에 동그라미 더하기 있죠. 클릭하셔서 시트 2가 나오면 더블 클릭하 제2작업, 옆에 동그라미 안에 더하기 있잖아요. 클릭하시고 시트 3 나오면 더블 클릭하고 제3작업 이렇게 해주시고, 자, A가 있으면은 A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면은 열 너비 나오죠. 1로 하고 확인. 자, 이 작업도 클릭하시고 A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열 넓이 1. 자, 1 작업도 클릭하시고 A에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열 넓이 1. 자,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이건 공통 작업이고요. 첫 번째 조건이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의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나머지 정렬은 가운데로 정렬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저희는 A하고 1이 만나는 왼쪽 상단에 삼각형 있죠. 클릭하고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상단에 맑은 고딕이라는 글꼴 있죠. 클릭하시고 굴림으로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11포인트 그대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쭉 오시면은 짝대기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두 번째 게 가운데 맞춤이에요. 가운데 맞춤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리고 숫자가 있는 부분, 신청 인원이 있는 부분 수강료까지, 즉 G5부터 G12까지 있죠. 네, G5부터 G12를 블럭 잡고 오른쪽 잡고, 도형을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들이에요. 양옆으로 또는 위아래로 조금 넓이나 높이를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자, 물론 너비나 높이를 높이지 않고 넓히지 않았다고 점수 깎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여러분이 글자 많으면 두 줄로 나오고 막 이러면 복잡해지니까 맨 처음부터 제가 늘릴 거예요. 자, 늘리는 것은 B부터 J까지 전 늘릴 건데요. 자, 이 B부터 J를 늘릴 건데, 여러분 보시고 나는 일부만 늘리고 싶다. 그럼 일부만 그냥 가셔 늘려도 돼요. 저는 B부터 J까지 블럭 잡고, 자, 이때 왼쪽 버튼 누르면서 약간만 늘려줘. 봤을 때 이렇게 늘려도 강제화면은 안 늘어났네. 그쵸? 별로. 강제화면이 잘리니까 강제화면만 다시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이 드래그해서 잘리지 않게끔 늘려주시면 돼요. 그 한 셀 안에 두 줄 넣을 때는 Alt 엔터를 입력하셨죠? 한 셀 안에 두 줄 때는 수강료하고 Alt 엔터 치고 가로 열고 단위원 이렇게 넣으셨죠? 신청 인원도 마찬가지 신청 인원하고 Alt 엔터하고 순위 이렇게 넣으실 거예요. 1, 2, 3행도 저희 좀 늘릴 거예요. 자, 1, 2, 3행 블럭 잡고 숫자 1, 2, 3 블럭 잡고 3하고 4 사이 가시면 위아래 화살표가 돼요. 자, 이때 왼쪽 버튼 누르면서 약간만 밑으로 늘려주시면은, 자, 이렇게 높이도 늘어났죠. 저희 삽입 클릭하시고, 자, 도형에 가시면은 여러분은 스토어 옆에 마름모 동그라미 네모 있는 곳 있죠. 가시면 이게 우리 도형이고, 도형 중에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그러니까 보시면 앞에서부터 5번째 거,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보이시죠? 자, 클릭하시고 B1부터 J3까지 드래그. B1부터 J3까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도형이 하나 생겨요. 자, 이때 도형을 넣으신 다음에 상단에 보시면 도형 효과가 나와요. 도형 효과 클릭하시면은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에 넣으래요. 자, 그림자 가시면은 바깥쪽에 위에서 두 번째 거 보시면 오프셋 오른쪽이 보여요. 오프셋 오른쪽 클릭. 홈 클릭하시면은 글꼴을 굴림 넣어주시고, 자, 크기는 24포인트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글자 색은 가짜 밑에 빨간색 있는데 클릭해서 검정 넣어주시고요. 굵게는 제일 앞에 있는 가짜 앞에 세 개 있죠. 제일 앞에 있는 게 굵게 클릭해 주시고요. 채우기는 페인트통 옆에 역삼각 있죠. 클릭해서 표준색 앞에서 네 번째 거 노란 해주시고,
오른쪽 쭉 가시면 위아래 가운데 좌우 가운데 있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신 다음에 타이핑하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동그라미 이미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서 붙이게 하시오. 단어 원본 삭제하래. 그러면 저희는 결제란을 어디에 만들어도 되지만은 저희가 어떤 셀의 변경을 안 준 곳이 저희는 K5셀이 있네요. 그럼 저는 K5셀에다가 입력을 할게요. 자, 확인, 담당, 확인부터 밑으로 3줄, 컨트롤 키 누르면서 담당 밑에 밑으로 2줄, 팀장 밑에 2줄, 센터장 밑에 2줄 블럭을 잡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자가 있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해주시면은 따로따로 이렇게 블럭이 잡혔죠. 여기 합쳐졌고요. 따로따로 합쳐졌고, 자, 확인은 우리가 보니까 세로로 써야 돼요. 이때는 여러분이 확하고 Alt Enter하고 인 써도 되고요. 또는 저처럼 이렇게 입력하신 분은 상단에 가나 밑에 조금 이렇게 기울여진 화살표 있죠. 자, 클릭하시면은 세로 쓰기가 나와요. 세로 써주시고요. 이 확인은 조금 넓이를 좁혀야 되니까 K하고 L 사이에 가시면은 양초 화살표 되죠. 이때 왼쪽 버튼 누르시면서 확인을 줄여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확인부터 센터장까지는 이 테두리, 검은 테두리 들어가야 보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검은 테두리 넣어줄 거예요. 확인부터 센터장까지 블럭 잡고, 자, 홈에 보시면은 테두리 넣는 거 있죠. 테두리 옆에 역삼킥 누르셔갖고 모든 테두리. 자, 그리고 지금 결제란은 그대로 복사해 넣어야 되잖아요. 그림 복사하기 위해서 홈 밑에 가위 밑에 보시면 종이 준영자리 있어요. 옆에 역삼각형 누르시면은 그림으로 복사 나와요. 그림으로 복사 클릭하시고 확인. 자, 확인 누르시면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림 복사 됐어요. 자, 붙여놓고 H1셀 클릭하시고 붙여넣기 위해 그림 있죠. 아이콘 클릭에 붙여지죠. 자, 원본 삭제되니까 확인부터 센터장까지, 자, 즉 K5부터 N7까지 블럭 잡고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삭제하고 확인만 누르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동그라미 B4부터 J4까지 G14, I14 영역 주황을 채우래요. 그러면 B4부터 J14까지 블럭을 잡고 상단의 페인트통 옆에 역삼각형 누르시면은 표준색 앞에 세 번째 거 주황 있죠. 클릭해 주시고, 자, 강좌 명도 클릭하고 페인트통 눌러주시고, 개각 날짜 클릭하고 페인트통 눌러주시고. 지금 A14셀에 유효성 검사 넣을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 여기에는 강좌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럼 커서를 H14셀에 놔주시고 저희 상단의 데이터 메뉴 클릭하시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설정에서 제한 대상의 모든 값이 되어 있는데 모든 값은 어떤 값 들어와도 괜찮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값을 클릭해서 목록 값만 들어오게 하겠다고 목록을 선택해 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밑에 하단 밑에 쪽에 그 원본이 어디에 있냐 물어보는 거죠. 그 원본 밑에 네모칸 클릭하시고 입력란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C5부터 C12까지 드래그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C5에서 C12에 있는 값만 H14셀에 들어오게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잘 되는가 H14셀에 이렇게 옆에 역삼각형 나와요. 클릭해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만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동그라미요. 셀 서식 G5부터 G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래요. 자, 그럼 G5부터 G12까지 블럭 잡고요.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1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 셀 서식하셔도 되죠. 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천 단위 구분기 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그냥 0하고 뒤에다가 명 써주면 되겠어요. 컨트롤 1 눌러셔서 셀 서식에 표시 형식 오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하시고 0명 0은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하고 뒤에 우리가 명을 써주는 거죠.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H5부터 H12 영역에 대해서 수강료라고
이름을 정의하죠. 그럼 마우스로 H5부터 H12까지 블럭 잡아주시고요.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 있죠. 자, 클릭하시고 여기에 수강료라고 있면 수강료하고 엔터. 그리고 여러분 보셔갖고 여긴 첨단 구분이 안 들어가 있네요. 첨단 구분 넣기 위해서 상단에 보시면 쉼표 있죠. 쉼표 한번 클릭해 줄게요. 교육 장소는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1이면은 제2 강의실, 2면 제3 강의실, 3면 제4 강의실을 하래요. 우리 미드하고 if 함수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if 함수는요. 자, 조건에 만족할 경우 참값을, 자,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거짓값을 돌려주죠. 자, 쓴 형식은 if하고 가로 열고, 자, 조건, 콤마, 참값, 콤마, 거짓값이죠. 그래서 저희가 참값에다 쓰는 게 조건을 만족할 때 보여줄 값, 거짓값에 쓰는 게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보여줄 값이 쓰는 거죠. 근데 조건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렇게 써야겠죠. if하고 조건 1, 참값 1, 자, 거짓값에 다시 if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조건이, 자, 참값 2, 거짓값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자, if 또 있으면 거짓값 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를 다시 쓰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있던 if부터 거짓값까지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여기 것만 수정했었죠. 자, 이제 저희가 미드 할 거예요. 미드. 자, 미드 mid 함수. 야는요, 미드 함수는 이렇게 했죠. 미드 함수는 저희가 문자열에서 시작 위치부터 가져올 개수만큼의 문자를 가져오죠. 쓴 형식은 미드하고 가로 열고 문자열, 콤마, 시작 위치, 콤마, 가져올 개수 이렇게 넣기로 했죠. 커서를 i5셀에 놓고요. 등호하고 if 가보죠. i 넣으면 if 나오고 if 더블 클릭 해 주시고요. 자, if 클릭하시면은 자, 우리가 참값에는 뭘 쓸 거냐면은, 자, 글자 이름은 제2강의 쓰기로 했죠. 제2강의실 쓸 거예요. 자, 참값에는 제2강의실. 자, 거짓값은 쓰려고 하니까 여러 개가 있네요. 2강의실 뿐만 아니라 3강의, 4강의실도 있죠. 그러면 우선 거짓값 조금 쓰기로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자, 로지컬 텍스트 여기에 그럼 뭘 넣어야 되죠? 조건을 넣어야 돼요. 근데 조건이 뭐였냐면은 미드를 통해서 문자열에서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이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국 네 번째 문자에서 하나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조건에 미드가 들어간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함수 추가를 여러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직접 mid 하고 가로 열고 답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미드가 보이니까 여러분 바로 미드로 가셔야 되고, 아니면 mid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저희는 그냥 mid 쓸게요. 미드. 여기 미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쵸? 자, 미드가 들어왔으면은, 자, 이제 우리 미드 함수를 입력해야 되잖아요. 뭔가 안에 인수 넣어야 되니까. 자, 우리는 항상 내가 필요한 함수를 미리 써놓고 어디란다? 수식 입력줄에서 클릭만 하면 돼요. 미드로 바뀌었죠. 미드를 클릭하면 미드로 바뀌었죠. 자, 이 텍스트 여기도 채워야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칸 텍스트 클릭. 자, 문제에서 뭐였냐면 수강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이 이야기는 수강 코드에서 네 번째부터 하나를 갖고 왔는데 이러고 똑같죠. 자, 그럼 수강 코드가 어디에 있냐면은 B5셀이죠. 마우스로 B5셀 찍고 스타트 넘버는
네 번째부터 하나 갖고 오니까 네 번째부터 시작하겠다 이거야. 자, 넘버 캐릭터는 가져올 개수인데 하나만 가져오겠죠. 1. 자, mid는 다 채워 넣네요. 그러면은 저희 아직 if 안 끝났잖아요. 다시 if를 클릭해 줄게요. 자, 첫 번째 칸이 아직 안 끝난 건데 첫 번째 칸은 mid를 통해서 B5셀에서 네 번째부터 하나를 가깝지 이게 2냐가 아직 안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네 번째 하나 갔는데 이게 같냐 1과 이렇게 해야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또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문자열 함수의 결과로 나온 값은 숫자여도 문자로 인식을 해요. 자, 즉 문자함수의 결과 나온 값 숫자여도 문자로 인식한다는 뭐냐면은 우리가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큰 따옴표 이렇게 하겠죠. 자, 큰 따옴표로 이거죠. 큰 따옴표로 묶어야 해요.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결과물 나왔죠. 등호하고 2를 넣으면 안 된다니까. 큰 따옴표하고 2를 넣어야 돼요. 그냥 2를 넣으면 안 돼요. 그냥 2를 넣으면은 야는요 인식 야가요 틀리게 나와요. 왜 그냥 mid, left, right라는 문자 함수로 가져온 결과물은 숫자여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왜 여기로 갖고 온 값은 1이야. 근데 1이 어떻게? 큰 따옴 묶인 1이야. 그러면 야는 큰 따옴 묶인 1이 되는 거고 야는 그냥 1이 되면은 이 문자 2라고 숫자 1을 비교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나온 결과는 무조건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하고 큰 따옴 묶인 2라고 똑같냐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mid, left, right로 나온 결과물은 숫자여도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제가 비교할 때 큰 따옴표를 묶어서 비교를 해줘야 된다. 이게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칸에 넣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게 아닐 경우에 우리가 뭐 하나 그게 아닐 경우에 조건이 없으면 그냥 넣으면 돼요. 근데 야한 조건 또 있어요. 뭐가 2면은 상강이시 3면 상강이 나눠져 있죠. 저희 나눠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B5에서 네 번째 하나 근데 이게 2랑 같냐 여기 들어가야 되고 if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결국은 if부터 뒤에까지 그대로 복사에 붙여놓은 다음에 여기만 2랑 같냐 그걸 상강이로 바꾸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시 여기다 타입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타이핑하지 말고 그냥 복사에 붙여놓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if 나와서 여러 개 조건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먼저 입력하신 이 내용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 세 번째 칸에 붙여놓을 거예요. 자, 항상 함수는 제일 앞에 한 번만 들어가요. 등호는. 그러니까 등호는 복사할 필요 없어요. 자, if부터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하셔갖고 끝까지 블럭 잡은 다음에 컨트롤 C 복사하고 자, 세 번째 칸 클릭하고 컨트롤 V 붙여넣을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세 번째 칸 붙여넣으면은 무조건 어디로 가냐? 수식 입력줄에 두 번째 if를 우리가 수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if를 클릭해 주세요. 자, 우리는 첫 번째 if는 끝냈고 이제 두 번째 if 클릭하면 이게 두 번째 if 거예요. 네. 자, 저희가 두 번째 if로 넘어온 것은 이제 B5셀에서 네 번째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2랑 같냐를 넣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쵸? 아까 1이랑 같냐는 이미 제2강이 끝나고 나간 거야. 그게 아닐 경우에 이제 우리가 왔으니까 2랑 같냐로 하면 되니까 2를 지우고 2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2랑 같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2랑 같을 경우에 제3강의실에 여기를 제2강의실 지우고 제3강의실을 바꾸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제4강의실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자, 마지막 세 번째 칸에는 제4강의실 이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럼 저희는 if문을 다 채워넣은 거예요.
끝났으니까 확인 버튼 클릭. 자, 그대로 채우기 핸들러 끌어내면 되겠고요. 자, 우리 2번 할게요. 신청 인원 순위는 내림차순 구하래요. 그러면은 순위를 구하는 함수 랭크 EQ요. 랭크.EQ 함수는 자,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순위 형식은 랭크.EQ하고 가로 열고 순위 구할 값 콤마 범위 참조 범위예요. 콤마 방법이에요. 자, 이 방법은 0 또는 생략 가능하고요. 0 또는 생략을 하면은 이게 큰 값이 1이에요. 큰 값이 1이니까 중간고사 이런 거 있죠. 자, 판매 실적 이런 것들은 큰 값이 1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내림차순. 자, 1은 얘는 작은 값이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리기 수영 이런 거 있잖아요. 얘는 작은 값이 1이에요. 작은 값이 1이. 그래서 얘를 오름차순. 끌어내릴 때 또는 끌어올릴 때 똑같아요. 끌어내릴 경우 변경되면 안 되는 셀은 키보드에 F4키를 눌러 달러를 붙임으로 고정을 하게 됩니다. G5셀은 101명이 매딩가를 차지할, 매딩가를 여기다 쓸 때는 여러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죠. 101명을 이 전체랑 비교하죠. 그래서 101명 전체에 비교해서 135명이 제일 크고 123명 두 번째 크고 야가 101명 세 번째 크다. 이렇게 판가르면 되죠. 자, 56명은 야가 매딩가를 비교할 때 어떻게 하냐면 56명 이 전체랑 비교하죠. 자, 97명도 97명 이 전체랑 비교하죠. 자, 우리가 그대로 써줄 거예요. 컴퓨터 알게만 써주면 되니까. 자, J5셀에 등호하고 R 넣어보죠. R. 랭크 EQ 보이시죠? 랭크 EQ 더블 클릭 해주시고, 우리 함수는 무조건 fx 가기로 했죠? fx 클릭. 자, 넘버는 어디가 되냐면은 G5셀의 순위로 구할 거잖아요. 그래서 넘버는 순위로 구할 값이에요. G5셀이에요. RF는 G5셀을 G5부터 G12범을 참조해서 구해오겠죠. 그죠? 지금 우리는 G5셀 값을 G5부터 G12까지 비교해서 갖고 오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은 3등 나왔죠. 끌어내리면 1등이래요, 내가. 야, 1등만 내가 1등이 뭐 좀 이상하죠. 자, 왜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값은 G5를 G5부터 G12까지 비교했죠. 끌어내리면 숫자 증가하죠. 뭔가 좀 이상하죠. G5를 비교하는데 G6을 비교하는 G6부터 G13이래. 좀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여기엔 G5부터 G12는 변화되면 안 돼요. 변화되면 안 돼요. 근데 끌어내리면 무조건 숫자는 셀주 숫자는 변경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G5부터 G12 있죠? 여기는 변경되지 말으라고. 자, G5부터 G12 2범위는 변경되지 말라고 키보드에 보면 상단에 F4가 있어요. F1, F2, F3, F4 있잖아요. F4를 한번 눌러줘요. 달러가 붙어요. 이 달러는 고정하라 이런 의미예요. 끌어내려도 변경하지 말아라.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G 앞에 달러 붙었죠. 그건 G 앞에 달러는 뭐냐면 옆으로 갈 때 변경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옆으로 안 갈 거죠. 밑으로 끌고 내릴 거니까. 그럼 G 앞에 달러는 있으나 없으나 의미 없어요. 자, 그런다고 여러분 어떻게 G 앞에 달러 없앤다고 이렇게 F4키 한번 누르면 달러가 이동을 해요. F4키 한번 눌러갖고 G 앞에 달러 굳이 없애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G 앞에 달러는 옆으로 끌고 갈 거 아니니까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어요. 근데 굳이 F4키 두 번 눌러서 굳이 G 앞에 달러 없앨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F4키 한 번만 누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주의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 끌어내렸죠. 제가 여기는 이제 오더를 쓰러 갔어. 쓰러 갔다가 아 맞다 여기 달러 안 붙였죠. 다시 올라오겠죠. 클릭했죠. F4키 눌러볼게요. 뒤에만 붙죠. 우리 조금 전에 앞에까지 붙었는데 뒤에만 붙죠. 그 이유는 우리가 블럭 잡은 다음에 이 상태에다 아무 데도 가지 않고 그냥 이 상태에 F4키 누르면 앞에 다 붙어요 원래. 근데 우리가 블럭 잡은 다음에 내가 이게 다른 데 애들은 뭐 어디 관계없어. 하여튼 이 칸을 넘어 다른 데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F4키 누르면 뒤에 붙어요. 이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신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다시 앞에서 F4키로 또 한 번 눌러야 되죠. 자, 이게 귀찮지 않아요? 그럴 땐 이렇게 갔다가 내가 예를 들면 여기 갔다 왔다. 그러면은 그냥 블럭 잡고 F4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오더는 큰 값이 여기 보시면은 뭐 내림차 오름차는 돼 있죠. 여러 문제에서 내림차순 구하랬죠. 그러면은 내림차 오름차순을 제가 여기다 써놓긴 했지만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내림차 오름차순은 왜 그냥 밑에 보면 설명이 나와요. 0이나 생략값 내림차순 0이 아닌 값, 그러니까 1이나 2나 3, 4나 관계없어요. 어떤 숫자 넣더라도 0이 아닌 값을 넣으면 오름차순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고 2를 넣으면 오름차순 이렇게 하는 게 편하고요. 자, 0을 넣으려 귀찮잖아. 생략을 할 거예요. 생략.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책을 들러 끌어내리면은 순위가 잘 되죠. 자, 이 13셀에 필라테스 수강료 단위 1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필라테스의 수강료가 45,000원이잖아요. 필라테스 수강료 45,000원을 여기다 구하라는 거죠. 자, 근데 사실상 이거 같은 경우 우리가 V루법 쓰면 훨씬 편해요. 이 범위에서 필라테스일 때 35,000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써도 되지만은 여기서 인덱스하고 매치를 쓰래요. 자, 인덱스하고 매치를 쓰는 이유는 V루법 쓸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은 자, 이 광자명일 때 수강 코드를 갖고 오라 할 때는요. 수강 코드 절대 못 갖고 와요. V루법은. 왜 못 갖고 오냐? V루법은 항상 이 비교값이 제일 앞열에 있어서 그 뒤에 있는 열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즉 광자명이 이렇게 했는데 이 광자명일 때 수강 코드는 이 광자명 앞에 있잖아요. 못 갖고 오게 돼요. 그 V루법을 못 써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뭘 하냐? 자, 인덱스와 매치를 쓸 수가 있어요. IDX요. 인덱스 함수. 인덱스 함수는 범위 안에서 행과 열이 만나는 곳에 값을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는 범위가 필요하고 행이 만난 행 번호, 열이 만난 열 번호가 필요해요. 자, 그 다음 매치 함수가 있어요. 비교값이 범위 안에서 위치한 행 번호 또는 열 번호를 불려줘요. 매치 하고 비교값 콤마 범위 콤마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ITQ에서는 0이 나와요. 0. 나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범위를 이제 잡을 때 수강료가 있는 이 범위만 잡아도 되고 나 이 범위 다 잡겠다 이렇게 돼요. 자, 만약 이 범위 이것만 잡았다 그러면 이것만 잡았을 때는 열 번호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잡았다 그러면은 여기 갖고 있는 열 번호가 1, 2, 3, 4, 5, 6 여섯 번째 열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냥 우리 이거 하나 잡는 게 편하죠. 굳이 여기서 다른 데까지 잡아 몇 번째 열이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만 잡는 게 편해요. 범위를. 이 범위 안에서 열 번호는 1이에요. 그 행번호는 몇 번째냐? 행번호는 만약에 제가 여기 뭘 갖고 그랬냐? 필라테스다. 그럼 몇 번째? 예를 들면 소통 PC다. 그럼 첫 번째.
소통 피처럼 첫 번째. 자, 스토리텔링 한국사는 세 번째 갖고 오는 거죠. 자, 근데 필라테스는 지금 7번째예요. 7번째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7번째에 45,000 가져와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필라테스면 이게 어쩔 땐 소통 피치, 어쩔 때 어린 영어야, 어쩔 때 요가 이렇게 바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범위에서 7번째는 필라테스가 지금 필라테스 7번째잖아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7번째는 얘를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여기서 7번째 갖고 싶다는 것은 이 범위에서 필라테스 몇 번째 있는 걸 찾아주면 되죠. 필라테스 7번째야. 그러면은 얘는 열번호 하나밖에 없으니까 1열. 행은 7번째. 이 범위에서 7번째 행, 첫 번째 열인가 가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7번째는 어떻게 했다? 이 범위에서 필라테스가 7번째 있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게 행번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직접 한번 구해볼게요. 자, 13에 넣고 등호하고 I 인덱스 안 보이네요. N. 자, 인덱스 보이네요. 인덱스 더블 클릭 해주시고 fx 클릭. 자, IN 넣으니까 인덱스 나왔고요. 인덱스 보니까 바로 함수 마법사 안 뜨고 2개 나왔죠. 이거 인덱스가 2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항상 아이티큐 위에 거 하는 거예요. 확인. 자, 어레이죠. 어레이는 범위인데 범위를 어디 잡냐? 수강료가 있는 H5부터 H12까지 잡아줄 거예요. H5부터 H12까지 잡으니까 얘가 수강료라고 바뀌었죠. 자, 이름 수강료로 정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행번호는 잘 모르겠어. 열번호는 열이라는 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게 열이라 그래요.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 열 하나이죠. 열번호 1 넣어줄 거예요. 행번호가 요가일 때 또는 필라테스일 때 또는 뭐 우리 영어일 때 각각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게 필라테스다. 필라테스가 몇 번째 행에 있냐 찾아올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매치 있어요. MATCH. 함수 쓰고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함수 가로 열고 닫고 해다가 아니면은 함수 추가 갖고 여러분 찾으셔도 돼요. 저희는 매치하고 가로 열고 닫고 했죠. 자, 그러면은 상단에 수식 입력키를 매치를 클릭할게요. 자, 매치에 와보시면은 첫 번째 칸이 비교될 값이야. 즉 내가 범위 안에서 필라테스 몇 번째 행에 위치했는지 찾아올 거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필라테스를 찍어주면 돼요. C12. 자, 첫 번째 칸 찍고 룩업 밸류 있죠? 찍고 필라테스. 그건 C11셀 들어갔죠. 테이블 어레이는 C5부터 C12까지. 그러면은 C11셀이 C5부터 C12 안에서 몇 번째 행이 위치한 돌려줘요. 자, 우리 매치 타입은 무조건 0 넣기로 했어요. ITQ 무조건 0이에요. 자, 우리 V룩업도 무조건 방법이 0 넣었죠. 매치 타입. 야도 매치 타입도 0이 무조건. 자, 0. 그리고 확인. 입문교양 최대 신청 인원을 구하래. 자, 입문교양 강좌 중에서 최대 신청 인원을 구한 후에 결과 뒤에 명을 붙이래.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래요. D 맥시멈 함수하고 앰퍼센드 쓰래. D 맥시멈 함수는 자, 범위 안에서 조건에 맞는 최대값을 구해요. 자, D 맥시멈하고 가로 열고 전체 범위 콤마 최대값 구할 필드명 콤마 조건 범위. 주의사항이 있는데 주의사항은 모든 인수는 반드시 필드명을 포함해야 돼요. 그리고 앰퍼센드 연산자 문자
함수, 자, 셀 주소도 연결할 경우 반드시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자는 큰 따옴표, 큰 따옴표로 묶어야 해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문교양이 있는데 이 인문교양 중에서 신청 인원이 있어요. 이 신청 인원의 최대값은 원래는 우리가 인문교양이 아니라 신청 인원 최대값 갖고 와라 그러면 135명 갖고 오지만은 135명이 아닌 우리 인문일 때만 이 값 중에 제일 큰 값인 101명 갖고 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커서를 E14에 놓고 등호하고 DM까지 넣어야겠네요. DM 넣으면 D 맥시멈 나오고요. D 맥시멈 더블 클릭 해주죠. 그리고 fx 클릭. 자, 재료에 있는 이 값들을 필드명이라 그래요. 즉 수통, 체형, 스토리 텔링의 이름은 광대하면 필드명인 거예요. 자, 인문, 스포츠 요거의 필드명은 분류예요. 그래서 야 반드시 포함시켜야 돼요. 이 값 포함해서 전체. 즉 B사부터 J12까지 블럭을 잡을 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B사부터 J12까지. 자, 필드는 우리 신청인의 최대값이죠. 그러면은 저희가 최대값 구할 필드명은 신청 인원이에요. G4셀이에요. 절대로 G4부터 G15를 잡으면 안 되고 필드명이니까 G4셀 찍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안 조건인데, 자, 분류가 인문교양이죠. 그러니까 인문교양만 찍으면 안 되고 필드명이 분류까지 포함해갖고 인문교양까지 잡아줘야 돼. 자, 분류 포함해서 인문교양. 그래서 세 개의 값 모두 제일 있는 제목을 포함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은 분류가 생활스포츠 시험 나오냐? 절대 안 나와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못 잡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스포츠나 예국어는 시험에 안 나와요. 무조건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거 시험 나온다. 자, 확인.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뒤에 명을 쓰래요. 그러면 수직 입력줄 제일 끝에 딱 클릭하시고 이 D 맥시멈을 갖고 101이었잖아요. 뒤에다 명을 쓰니까 가로 다음에 써야겠죠. 명을 쓰는데 그냥 명을 쓰면 안 되니까 큰 따옴 묶을 거예요. 큰 따옴표 묶는 동시에 문자예요. 함수와 문자를 연결하려면은 이런 키보드에 Shift 누르면 숫자 7을 눌러서 앰퍼샌드 넣어줘야 돼요. 큰 따옴표, 명, 큰 따옴표. 자, 엔터 해주면 되겠어요. J13셀에 클릭하시고 최저 수강료 단위 원을 구하래요. 정의된 이름 수강료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스몰함수래요. 자, 그럼 저희 스몰. 자,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작은 값을 구해요. 쓴 형식은 스몰하고 가로 열고 범위 콤마 몇 번째 수니까. 예를 들면은 저희가 스몰하고 범위 콤마 2를 했다 그러면은 얘는 범위 안에서 두 번째 작은 값을 구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스몰하고 가로 열고 범위 콤마 2를 했다. 그럼 얘는 뭐랑 똑같냐면은 미니멈하고 똑같아요. 범위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두 번째 작은 값은 2, 세 번째 값은 3, 네 번째 작은 값은 4 이렇게 되고 제일 작은 값은 1 넣으면 미니멈 똑같아요. 자, 이거와 비슷한 함수가 라지가 있어요. 자, 범위 안에서 몇 번째 큰 값, 작은 값인데 이렇게 못하네요. 큰 값을 구해요. 쓰는 범위는 형식은 라지하고 가로 열고 범위 콤마
자, 몇 번째 큰 값 순위로 가는 큰 순위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라지하고 그러면은 범위 콤마 1에 딱 그럼 범위 콤마 2 하면요 나는 자, 두 번째 큰 값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라지하고 범위 콤마 2를 하면은 이건 뭐랑 같냐면은 제일 큰 값과는 맥시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는 이번에는 제일 작은 값을 구하니까 미니멈을 써도 돼요. 근데 굳이 미니멈 쓰지 말고 스몰 쓰래요. 우리는 스몰로 해서 최저값을 구해올 거예요. 커서를 J13에 놓고 등호하고 S M 넣으면 스몰 나오네요. 스몰 더블 클릭하고 FX. 자, 어레이는요 수강료의 제일 작은 값이죠. 그러니까 수강료가 있는 범위니까 H5부터 H12까지 잡으면은 야가 H5부터 H12를 수강료라고 입력했기 때문에 이름 정했잖아요. 수강료 바뀌어요. 자, K는 제일 작은 값이다 하면 1, 두 번째 작은 값이다 2, 세 번째 작은 값 3 이렇게 넣으면 돼요. 우리 1 넣을 거예요. 제일 작은 값이니까 1 넣고 확인. 6번 넘어갈게요. 개각 날짜 H14셀에 선택한 강좌명에 대한 개각 날짜를 구하래요. V로 거. 즉 강좌명 바뀌면은 개각 날짜를 바꿔 쓰라는 거죠. 자, Vlookup 함수. 이 Vlookup 함수는 거의 빼놓지 않고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이 꼭 외워두시고 Vlookup. 자, 비교값을 조건표 범위의 첫 열에서 비교하여 해당하는 열의 유치원값을 가져오죠. 자, 쓴 형식은 Vlookup하고 가로 열고 비교값 조건표 범위 콤마 열번호 콤마 방법. 자, 방법이 0 있고 1 또는 생략이 있어요. 자, 0은 정확하게 일치할 경우. 자, 1 또는 생략은 근사값일 경우인데, 자, 우리 ITP 시험에서는 0만 나와요. 자, 커서를 J14에 놓고 등호하고 자, V 해보죠. V 하면 Vlookup 보이죠? Vlookup 더블 클릭 해주시고 자, FX. 자, lookup value 비교할 값은 저희 소통 스피치라는 이 글자를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로 H14 찍고 테이블 어레이는 이 소통 스피치가 제일 앞열에 포함되게끔 해서 열이란 거 밑으로 가는 거잖아요. 제일 앞열에 포함되게 뒤에까지 쭉 잡을 거예요. 즉 저희는 C5부터 J12까지 잡을 거예요. 절대로 B열부터 잡으면 안 되는 게 이 B열부터 잡잖아요. 그럼 얘가 소통 스피치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비교 자체를 못해요. 항상 이후 값이 비교할 값이 첫 번째 열에 포함돼서 뒤에까지 쭉 잡아주면 돼요. 자, 칼럼 인덱스 넘버. 칼럼이란 것은 열이에요. 열. 열로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기준 되는 값이 어디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희 개간일자 갖고 올 거죠. 자, 우리가 블럭 잡으면 이게 강좌명이 첫 번째 열이었어요. 분류가 두 번째 열, 교육대 세 번째 열, 개각날짜 네 번째 열이죠. 그럼 저희는 가져오고자 하는 내가 컴퓨터 알려줘야지. 내가 가져오는 게 교육 대상인지 강의할지 신청인지 모르냐 컴퓨터는요. 자, 개각 날짜로 알려줘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이 다 알려주고 레인지 요건 무조건 0. ITQ 레인지 요건 무조건 0이에요. 방법 0 하고 확인 해주시면은 소통 스피치에 의해서 이 개각 날짜가 바뀌어요. 그런데 이 개각 날짜가 날짜 형태가 아니라 이런 숫자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 보면 일반 돼 있죠. 일반 클릭해서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신청인의 100 이상의 행 전체 다음에 서식을 지정하래요. 파랑 굵게 하래요. 자, 저희 조건부 서식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사행 잡지 마세요. 사행 잡으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사행 잡지 말고 B5부터 J12까지 마우스로 B5부터 J12까지 블럭 잡고 홈에 보시면은 조건 서식 있어요. 조건 서식 클릭, 새 규칙 클릭, 수식을 사용하여 클릭. 자, 여기에 수식을 넣어줄 거예요. 자, 수식을 넣는데 신청 인원이 100 이상인 행 전체 다음에서 지정하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조건 서식 할 때 이렇게 하겠죠. 서식할 때 저희는 비교할 열의 첫 행, 그러니까 블럭 잡으면 첫 행이죠. 첫 행을 클릭 후 키보드에서 F4키를 2번 누르기로 했죠. 비교할 열의 첫 행을 마우스로 클릭한 후에 F4키 2번. 그럼 우리는 지금 신청 인원의 열을 선택해야 되죠. 저희는 신청 인원의 열을 선택하는데 신청 인원 열 중에 우리가 블럭 잡은 부분의 첫 번째 행은 G5셀이죠. 마우스로 G5 찍고 키보드에서 F4키 2번. 키보드 F4키 2번 누르면 $G5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100 이상이니까 이상 100 넣어주면 되겠어요. 이상 100. 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게 이상, 이게 초과, 이게 이하, 이게 미만.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저희는 $G5가 100 이상이냐 이렇게 해줄 거예요. $G5가 100 이상이냐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즉 G5를 찍고 키보드에 F4키 2번 누르고 이상 100을 넣은 거죠. 자, 이제 서식 클릭하시고 여름 넣고 자는 서식이 굵게. 자, 색 자동 눌러서 색 자동 클릭해서 파랑 클릭하시고 확인, 그리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조건에 맞는 색깔, 조건에 맞는 간만 색깔 들어가죠. 자, 보니까 잘 들어갔는데 개각 날짜 굵어지면서 이 샵으로 바뀌었죠. G하고 H를 저는 조금 늘려서 이렇게 잘 보이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저희는 이제 보인 형태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B13부터 D13까지 드래그 하시고, 자, 컨트롤 키 누르면서 B14부터 D14까지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E13부터 I13까지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면서 F13부터 F14까지 드래그. 즉 우리 옆으로 세 칸 또 밑으로 2줄 합쳐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춰 눌러주시고요. 자, 테두리 좀 늘 거예요. 저희 조금 화면 작게 해야겠다. B4부터 J14까지 블럭 잡고, B4부터 J14까지 블럭 잡고, 상단에 보시면 모든 테두리 있죠. 클릭 하시고, 또 옆에 역삼각 누르시면 붉은 바깥쪽 테두리 있어요.
클릭해서 바깥쪽만 굵게 만드는 거죠. 자, B5부터 J12까지 블럭 잡고 또 굵은 바깥쪽 테두리에서 B5부터 J12까지 외곽만 굵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F13, 14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X가 들어야 되니까 F13 클릭하시고 테두리 옆에 역삼각 클릭하신 다음에 다른 테두리 그리고 왼쪽 대각선 3번 오른쪽 대각선 3번 하고 확인. 그리고 봤을 때 이 결제란 전이 위쪽에 너무 붙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서 좀 내려서 보기 좋게끔 약간만 늘려줄 거예요. 양옆에 위아래 이렇게 늘려갖고 보기 좋게 만들 거고요.